앞으로 10년 안에 100배, 1000배 이상도 성장 가능할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준비했습니다. 빨리 알면 돈 되는 메타버스 6종 해외편이고요. 국내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메타버스는요. 메타버스의 원조 로블록스입니다. 이 로블록스는 지난 200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이 만든 회사이고요. 게임 같은 경우 지난 2006년 6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고요. 이 중에 3분의 1이 16세 미만입니다. 특히 미국의 9세에서 12세 어린이 3분의 2가 사용할 만큼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끄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 로블록스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국회의원 안철수 같은 경우 약 10여 년 전에 로블록스에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것이 최근 25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1000배가 넘는 수익률을 거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초기 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초기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이고요. 로블록스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창작 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이템이나 게임 제작을 통해서 실제 수익화가 가능하고요.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약 5천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게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까지 게임 개발자들에게 공유된 수익은 2천 원억이 넘고요. 상위 300명의 연수익은 평균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 기사에서 소개된 어느 한국 10대 고등학생 같은 경우 이 로블록스 게임 개발을 통해서 월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 내 가상화폐는 로벅스라는 것이 쓰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아이템, 게임 제작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이 로벅스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현질을 하는 것도 이 로벅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1로벅스는 약 14원 정도 하고요. 이 수익금은 10만 로벅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부터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메타버스는요. 화상회의 메타버스 1위, 게더타운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게더가 개발한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이고요. 지난 코로나 때 2020년 6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 특화된 가상 오피스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수익 창출 기회나 생태계 코인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고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메타버스는 넷플릭스 최대 라이벌 포트나이트입니다.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에서 2017년 출시한 3인칭 슈팅 배틀 로얄 게임이고요. 2018년 당시에도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하면서 큰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배틀 로얄 같은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포트나이트를 중요한 메타버스 중에 하나로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바로 현실 세계와의 다양한 파트너십 때문인데요. 실제로 다양한 유명한 가수들과 콘서트를 이 포트나이트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가 포트나이트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동시 접속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했고 공연 관련 수익은 약 23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로서의 큰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고요. 이 게더타운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수익 창출의 기회나 혹은 생태계 코인이 따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메타버스는요, 대단한 파트너십을 보유한 메타버스, 더 샌드박스입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아르헨티나 게임사 픽스오를 전신으로 한 블록체인 기업이고요. 현재의 3D 게임의 모습은 지난 2019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입자가 이제 막 2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입자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단한 파트너십 때문입니다. 타임스퀘어라든지 두바이 공공기관, 홍콩 악사보험, 구치 명품 브랜드, 바이낸스 거래소
SM 엔터테인먼트, 제페토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들이 이 더 샌드박스 내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질지 정말 그 기대감이 커지게 하는 그런 근거이고요. 이 더 샌드박스는 수익 창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분양인데요. 실제로 약 16만여 필지라는 한정된 땅을 제공을 함으로써 시세 차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그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복스 에딧과 게임 메이커가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게임 메이커를 통한 게임 만드는 방법 살짝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이템이나 게임을 제작해서 수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게임 플레이 그 자체로서도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더 샌드박스 내의 생태계 코인은 샌드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센트는 현재 약 1,200원 정도 하고요. 이 샌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1월 달 정도에 50원, 100원 뭐 이랬던 코인 가격이 뭐 1 년도 안 돼서 1만 원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년도 안 돼서 200배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인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 더 샌드박스와 함께 큰손이 뒷배에 있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입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처음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ICO라는 것을 통해서 소개가 된 오래된 프로젝트이고요. 게임은 2020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더 샌드박스처럼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이 역시나 이 디센트럴랜드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표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전자 채용관이 이 디센트럴랜드 내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센트럴랜드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요. 이 블록체인 투자 회사 중 큰손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한 그런 회사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센트럴랜드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는요, 더 샌드박스와 비슷한데요. 부동산 분양의 경우 약 9만여 필지라는 한정된 땅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수익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기능은 향후에 아이템이나 게임을 제작하는 그런 기능들을 더 샌드박스처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그 활성화가 조금 덜 된 편이고요. 생태계 코인으로는 마나라는 것이 쓰이고 있는데요. 1 마나는 현재 약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더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2021년 기준으로 대단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한 50원 정도 했던 이 마나라는 코인은 7,000원을 넘어가면서 1 년여 만에 한 1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개해 드릴 메타버스는요. 이 메타의 야망을 담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입니다. 이 메타는 지난 2004년 출시한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꿀 만큼 이 메타버스 시장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타가 만든 호라이즌은 지난 2021년에 출시를 했고요. 이 호라이즌에 접근을 하시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외에 메타의 그 특별한 하드웨어 기기인 VR 기기가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계정 같은 경우에 최근 2022년 8월에 호라이즌 전용 계정이 출시가 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를 위한 SNS인 메타 호라이즌 프로필도 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해외 메타버스 같은 경우 페이스북 같이 전통적인 플랫폼 회사가 만든
호라이즌이라는 메타버스 이외에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신규로 만들어진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생태계 코인을 활용하는 것은 로블록스,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지난번 국내편에서 소개해 드린 그 내용들과 비교를 해 보면 국내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었죠. 이외에도 기존의 통신 회사나 게임 회사들도 메타버스에 진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래소가 신규로 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과 지난 편에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이 신문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민하게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모아 나가시면서 자신만의 고급화된 정보를 만들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남들보다 먼저 돈 버는 습관 초기 시장 연구소였습니다.